안녕하세요. 챗GPT 입문자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선 챗GPT 입문자 강의를 하게 된 김영환이라고 합니다. 예명은 딩딩 선생이고요. 챗GPT가 처음 올해부터 화두가 되었을 때 많은 변화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자료를 많이 모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를 했습니다. 같이 사용을 하자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떻게 사용을 하면 된다고 서로 정보 공유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챗 GPT 사용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좀 고민해서 책 한 권을 쓰게 됐고요. 책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녹여져 있는 부분도 있고, 그동안 이제 변천사나 발전된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좀 궁금해 할 것 같은 내용들을 좀 많이 담아봤습니다. 뭐 예시를 들어서 좀 많이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책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유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 지금은 유튜브에 어, 책을 접하시기 전에 먼저 어떤 내용인지, 챗 GPT가 뭔지, 대화형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같이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할애될지는 모르겠으나 저도 지금 처음 만들어 보는 거라서요. 네, 한번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많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강의 내용으로는 챗 GPT에 대한 소개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챗 GPT를 어떻게 하면 좀 사용하기 편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챗 GPT 활용 사례 및 응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챗 GPT가 이제 해외나 아니면 대기업이나 여러 군데에서 좀 보안상의 문제나 뭐 정보의 유출이나 뭐 잘못된 방향에서 좀 한계적인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챗 GPT를 활용해서 어떠한 사업적인 아이디어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앞으로의 이제 인간과 인공지능이 함께 나아가야 할 미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인공지능이 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서 이제 인공지능이란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사전적인 의미로 인공지능은 인간이 학습 또는 추론하고 의사결정하는 인간이 수행하는 모든 지능적인 작업을 컴퓨터를 통해서 모방하고 구현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뭐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한 생명체 아이가 태어났다고 했을 때 그 아이가 느낄 수 있는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손으로 만지는 거, 모든 것들에 대한 그런 감각적인 부분들을
느끼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그런 부분들을 컴퓨터가 모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인공지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챗 GPT는 과연 무엇일까요? 챗 GPT는 인공지능은 맞습니다. 대화형 인공지능이고요. 그 다음에 생성형 인공지능입니다. 챗 GPT는 기존에 나왔던 인공지능 모델보다 좀 더 우리에게 쉽게 다가올 수 있었던 부분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라 좀 더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챗 GPT를 활용을 하게 되면 챗 GPT에게 뭐 끊임없는 프롬프트 명령을 날리고 대화를 시도할 수 있어요. 그런 대화를 하면서 대화를 한다는 것은 그 해당의 문맥을 이어간다는 뜻입니다. 기존에는 내가 질문을 했을 때 그 해당되는 질문에 대한 답을 받고 그 다음에 다른 질문을 했을 때 그 해당되는 다른 질문에 대한 답을 받지만 이 챗 GPT는 내가 이전에 물어본 질문과 연관을 시켜서 그 대화의 문맥을 흐름을 이해한 상태로 저에게 대답을 해주는 그런 인공지능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챗 GPT를 조금 이제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챗 GPT는 대화형 인공지능입니다. 아까처럼 서로 질문을 하고 질문을 받고 자연스럽게 대화하듯이 그 중요한 문맥을 이해하는 그런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챗 GPT의 그 G는 제너레이티브 인공지능입니다. 예를 들어 글을 만들어내는, 창조해내는 능력이 너무 뛰어난 거죠. 지금은 뭐 그림도 그리고 영상도 만들고 글도 작성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점차 계속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챗 GPT의 이제 P는 프리트레인이라는 사전 학습한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사전 학습했냐고 하면 3천억 개의 단어, 5조 개의 문서를 인공지능이 사전 학습을 한 겁니다. LLM이라고 해서 라지 랭귀지 모델, 거대 인공 언어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트랜스퍼 딥러닝 모델로서 그 인공신경망 구조에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제가 뭐 어떠한 단어를 얘기했을 때 그 다음 단어에 어떤 단어가 올지 확률적으로 예측하고 그 부분에 대해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녀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챗 GPT의 이제 기술적인 특징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번 정리를 하면 대화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다.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공지능이다. 사전에 학습을 한 인공지능이다.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올지 맞출 수 있는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편하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챗 GPT의 이제 기술적인 특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챗 GPT에 대한 기술적인 특징은 자연어 처리에 대한 언어적인 부분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저희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한 글자도 안 띄고 써도 챗 GPT는 그 문맥을 이해하기 때문에 거기서 내용을 추출해내서 대답을 해줍니다. 또는 이게 어떤 사람이 질문하느냐가 또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이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성인이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지적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이제 대학생이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각각의 대화를 할 때마다 챗GPT는 상대방이 물어본 거에 대한 내용을 개별적으로 대답을 해주게 됩니다. 이 개별적으로 대답을 해준다는 것은 제가 물어봤을 때에 대한 대답과 다른 사람이 물어봤을 때에 대한 대답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챗 GPT는 어떻게 하면 예전부터 인공지능이 매우 발전을 했지만 인공지능이 대답해봤자 뭐 얼마나 대답하겠어? 라는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의구심을 가졌지만 올해 초에부터 이 챗 GPT라는 오픈 AI에서 개발한 챗 GPT가 사람들에 의해서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너무나 그럴싸한 대답을 우리에게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은 사전에 모델로서 많은 부분을 학습을 시키고 그거에 대한 대답을 받은 다음에 사람이 한 명 한 명씩 이거는 답이 맞아. 이거는 답이 아니야. 라는 것을 미리 학습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챗 GPT는 많은 부분에서 학습이 된 부분이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한 부분에 대한 학습으로 대답을 해주기 때문에 너무 그럴싸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인공지능의 성능이 벌써 이 정도까지 발전을 하게 됐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챗 GPT를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서 우선 챗 GPT에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뭐 역사적인 내용이나 아니면 기술적인 내용이나 하나 예를 들면 파이썬 코딩으로 네이버에 구글 크롤링하는 소스를 작성해줘 라는 것을 물어봐도 기술적으로 코딩까지 작업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챗 GPT는 사전에 많은 양을 학습을 시켰지만 코딩을 교육하진 않았습니다.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한 번에 학습하다 보니 코딩 또한 혼자 스스로 학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생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동화,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뭐 꽃감과 호랑이에 대한 내용의 동화를 작성하는데 그 주인공은 홍길동으로 하고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그 호랑이와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내용을 동화로 글로 써줘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얘기한 그 많은 내용들을 다 캐치해서 그 부분을 하나하나 작성해 가면서 글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창조적인 능력도 매우 뛰어난 상태이고요. 또한 제가 만약에 많은 양의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에 대한 내용이 뭐 10페이지짜리 또는 5페이지짜리 또는 1페이지짜리 그런 양의 데이터를 제가 요약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도 챗 GPT한테 이 내용에 대해서 요약을 해줘 라고 얘기를 하면 그 해당된 내용의 데이터를 읽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자동으로 요약해주는 요약에 대한 기능도 매우 뛰어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회사 생활을 할 때 제가 뭐 보고서를 썼는데 그 해당 보고서 내용을 이제 보고를 드릴 때 뭐 위 상사한테 보고를 드릴 수도 있지만 또 부장님한테 요약본으로 따로 보고를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활용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챗 GPT를 어떻게 사용을 하면 될까요? 이 챗 GPT를 어떻게 사용을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챗GPT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화면에 보시는 QR코드를 한번 찍어 보시면 관련된 내용을 제가 사전에 미리 등록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하나하나 따라서 한번 진행을 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오픈 AI라는 사이트를 접속을 하셔야 됩니다. 화면과 같이 보시면 오픈 AI 사이트가 나오게 되고 이 오픈 AI 사이트의 좌측 하단에 Try ChatGPT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로그인 하라는 창이 뜰 거고요. 우선 회원가입이 안 돼 있으시면 사인업이라는 로그인 회원가입을 누르시면 되고 만약에 회원가입이 돼 있으시면 로그인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구글 메일로 로그인을 하시는 게 가장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빈 화면에 챗 GPT의 화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네모 박스는 제가 질문을 할 수 있는 프롬프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좌측 상단에 뉴 챗이라는 플러스 버튼이 있는 것은 그 부분을 누르시면 새로운 주제에 다른 새로운 내용을 챗 GPT한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저 뉴 챗이라는 부분에 내가 해수욕장 관련된 질문을 하다가 갑자기 여행에 대한 내용을 다시 물어보고 싶으면 뭐 뉴챗으로 다시 한번 생성을 해서 다시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좀 전문적인 보고서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고 싶으면 또 뉴챗으로 새롭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내용을 물어봤을 때 좌측 부분에 제가 물어봤던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히스토리성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 부분들을 나중에 재확인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우측 하단의 명령 프롬프트 부분에서는 제일 처음에 챗 GPT한테 뭘 물어봐야 되지? 라는 거를 고민하시게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약간의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뒷부분에서 5가지의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챗 GPT 인터페이스 및 입력 문장의 형식과 예시 소개. 챗 GPT가 처음 나왔을 때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의 세상, 두 번째는 모바일이 처음 나왔을 때의 세상, 그 다음은 저는 인공지능이 처음 나왔을 때의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모바일이 처음 나왔을 때를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모바일이 처음 나왔을 때도 많은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사람들만 사용을 했죠. 비용이 비싸서 그럴 수도 있고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그게 많은 사람들한테 확산이 됐을 때 그거에 대한 파급력은 엄청났습니다. 지금은 당장 어느 누구도 쉽게 계좌 이체를 핸드폰으로 할 수 있죠. 금융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제 핸드폰으로 또는 모바일로 처리하는 세상이 왔고요. 뭐 개인에 대한 인증에 대한 부분도 금융인증서라든지 카카오, 뭐 네이버 그런 인증서들을 활용을 하는 방법도 이제 나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점차적으로 IT적으로 많이 발전을 하기 시작했고요. 인공지능도 지금은 초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
뭐 구조화된 내용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거는 정해져 있는 답을 주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챗GPT는 기존에 정해져 있는 답을 제공해 주는 부분보다는 그 정해져 있지 않은 답을 만들어서 생성을 해서 준다는 것이 매우 특이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냐. 사람들이 은행에 직접 찾아갔지만 이제는 모바일로, 핸드폰으로 업무를 보고요. 처음에 인터넷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모든 예전에는 책으로 정보를 습득했다면 이제는 구글,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많은 양의 지식을 학습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챗 GPT는 이 검색에 대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무수히 많은 사이트, 블로그, 정보들이 나와서 그거를 찾고 다시 또 찾고 그런 거기서 괜찮은 내용들을 수집하고 또 요약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챗 GPT의 차이점은 내가 질문을 했을 때 그 해당되는 질문에 한 가지에 대한 대답을 해줍니다. 결론적으로 결론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용자가 조금만 더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매우 검색에 대해서 뛰어난 성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앞으로는 따로 검색을 하지 않고 인공지능으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고 그런 형태의 세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회사들과 다른 기업들이 그럼 챗 GPT에게 또는 인공지능에게 연결을 해야 되는 플러그인 방식의 새로운 기술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나중에 플러그인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꿀팁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떻게 하면 챗 GPT를 잘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매우 고민이 되실 겁니다. 많이 들어봤는데 질문을 잘해야 된다. 문맥을 잘 맞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 인공지능과 얘기를 많이 해봐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5가지의 꿀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어로 질문을 하기입니다. 챗 GPT는 영어를 베이스로 한 인공지능입니다. 따라서 데이터의 양이 한글보다 영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어로 질문을 해야 많은 양의 검색을 해서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다양한 내용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프롬프트 진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영어로 질문을 할 수 있고요. 프롬프트 진이는 크롬의 확장 프로그램인데 예를 들어 제가 한글로 타이핑으로 질문을 하게 되면 영어로 번역을 해서 챗 GPT한테 얘기를 해주고 챗 GPT가 다시 대답을 영어로 해주면 프롬프트 지니가 다시 한글로 저에게 답변을 해주는 그런 형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영어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거부감이 줄어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파파고 같은 그 번역 사이트를 활용을 해서 한글로 질문을 해서 영어로 번역을 하고 영어에 대한 번역된 내용을 챗 GPT한테 제공을 해주면 그거에 대한 대답을 영어로 받고 영어에 대한
부분을 다시 파파고에 넣어서 번역을 하면 그거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어로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챗 GPT가 3.5 버전으로 출시됐을 때는 영어에 대한 성능이 있고 한글에 대한 성능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근데 챗 GPT-4가 나오면서 영어에 대한 성능이 더 높아졌지만 한글에 대한 설명은 기존의 영어처럼 더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한글에 대한 부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점차 많이 확산될 것이고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상황에 따른 역할 부여입니다. 챗 GPT에게 나는 챗 GPT 인공지능 네가 공손하게 또는 전문가스럽게 또는 역사 선생님처럼 또는 나에게 가이드처럼 이렇게 역할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제가 하와이 여행이라는 주제로 한번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챗 GPT한테 나는 하와이로 갈 거야. 근데 하와이에 대한 내용을 여행 가이드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해줘 라고 하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하와이는 뭐 4개의 주요 섬으로 돼 있고 뭐 좀 유명한 섬은 키오아이 섬, 뭐 미우이 섬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가이드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두 번째는 만약에 챗 GPT 너는 역사 선생님의 입장에서 나에게 하와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줘봐 라고 얘기하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와이에 대한 역사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풀어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렇게 주제는 하와이에 대한 여행 계획이지만 이 부분을 역사 선생님의 역할로 설명을 해주느냐 가이드의 역할로 설명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답변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가이드 같은 경우는 유명한 관광지나 뭐 여행했을 때 좋은 곳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해줄 것 같고요. 역사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하와이에 좀 역사적으로 유래가 깊은 곳 아니면 여기는 좀 알았을 때 역사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곳 그런 부분들을 먼저 설명해 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답변이 원하는 형태의 구체적 요청.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 질문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질문보다는 결과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답이 있는데 질문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게 되면 그건 질문을 잘못한 걸 수도 있죠. 하지만 질문을 할 때 내가 원하는 답은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나는 표로 작성을 하길 원해. 또는 문단을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눠서 얘기해 주길 원해. 또는 보고서의 형태의 마크다운 형태로 글을 표현해서 나한테 설명을 해주길 바래.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결과에 대한 답을 요청하는 것이 본인이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번째는 질문만 하지 말고 질문을 받아보기.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한 지식이 100%에서 내가 질문을 했다면 그 해당되는 질문이 나의 가용치 최대의 질문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챗 GPT는 인공지능입니다. 무수히 많은 방대한 양의 언어를 학습을 했고 내용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오히려 인사이트를 반대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에 대한 질문만 하지 말고 챗 GPT 너의 생각은 어때?
네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뭐야? 나는 잘 모르겠는데 너의 그 방대한 양의 내용을 한번 조합을 해서 나에게 괜찮은 아이디어를 좀 줘. 라고 반대로 물어보는 것이 좀 더 챗 GPT를 멋지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내가 챗 GPT를 통해서 글을 창조할 수도 있고요. 정보를 생성해낼 수도 있고요. 뭐 지금처럼 이렇게 말로 강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챗 GPT한테 그럼 나에게 대답을 해줄 때 그 대답하는 내용에 대한 어투와 글감과 그 글에 대한 내용이 블로그에 나올 수 있는 글로 작성을 해줘. 또는 나처럼 이렇게 강연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을 해줘. 또는 누군가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레포트 형태로 작성을 해줘.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매우 흡족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챗 GPT에 대한 실습인데요. 챗 GPT에 대한 실습은 다음 강의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한 30분 정도 챗 GPT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도 처음에 챗 GPT를 느꼈을 때 이거 과연 활용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거 어떻게 활용하지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주 써봐야 됩니다. 저는 하루에 한 번 이상 챗 GPT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챗 GPT 3.5 버전에서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오픈 AI 사이트에 들어가서 매일매일 검색을 할 수 있고요. 그거에 대한 대답을 이제 자주 물어보게 되면 주로 이제 낮 시간에는 이제 해외에서 이제 주무시니까 통신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저녁 시간에는 해외도 이제 다들 깨어 있으시니까 통신 속도가 조금 느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좀 감안을 해주시고요. 챗 GPT-4 또는 챗 GPT 플러스 버전 같은 경우는 유료 버전입니다. 그 해당 유료 버전을 사용하시면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이제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지금 제 생각에는 충분히 3.5 버전에서도 내가 원하는 많은 부분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3.5 버전을 한번 사용해 보시고 좀 더 내가 많은 부분을 얻고 싶다. 아니면 API로 연동을까지도 해서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4버전을 한번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뭐 지금과 같은 부분에서 제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한 권으로 끝내는 챗 GPT 인사이트 가이드북이라는 것을 발간을 했습니다. 현재는 뭐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뭐 이런 대형 서적에서도 POD 방식이라서 미리 있는 건 아니고요. 그 해당 주문을 하게 되면 이제 제작해서 이제 배송해 주는 방식입니다.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한번 가서 구매를 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